예, 안녕하세요. 강태성입니다. 화요 경마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할 방송 내용은 2024년도 시즌말들을 총 결산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물론 제가 오늘 하는 방송 내용이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제가 해석하는 방법이고, 데이터는 정직하죠. 그렇지만 그걸 해석하는 사람이 오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해석하는 부분이 정확하게 옳다, 그렇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해석하는 다른 방식도 있을 것 같고, 어쨌든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보느냐, 관점의 차이는 분명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점 참고해서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2024년도 마지막 회입니다. 다들 올 한 해 좋은 날들이었기를 바라며 다가오는 2025년도 늘 행복한 일들로만 가득하시기를 응원드립니다. 방송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좀 설명드릴 게 있어요. 마사회가 좀 바뀌었더라고요. 메뉴가 좀 더 생겼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제가 이거 지금 소울 메리트를 했는데, 여기 보면은 어, 외국 경매 내역이 있죠. 그리고 소울 메리트의 부마를 누르면은 자마들의 외국 경매 내역이 다 떠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아메리칸 8호의 자마들의 미국 내 경매 내역이 다 뜹니다. 이게 남반구까지는 연동되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북반구 미국을 위주로 연동이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자마들 경매 내역들이 싹 다 뜹니다. 그러니까 아메리칸 8호와. 네, 부마들의 경매 내역이 그닥 크게 의미는 있겠냐 싶지만은, 이 순서는 제가 봤을 때는 그 최근 경매, 가장 최근에 펼쳐진 경매 일자, 그러니까는 A, B, C, D 알파벳 순서도 아니고 최고가 순서도 아니고 최근 가장 가까운 경매일부터 뜨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돼 있고, 그리고 소울 메리트의 모마를 딱 클릭하면 모마의 자만 내역도 다 뜹니다. 이건 좀 유익하죠. 그러니까 소울 메리트의 형제마들이죠. 형제마들의 이 미국 내 경매 내역이 다 뜹니다. 물론 아웃된 거, 그리고 RNA 된 것도 다 뜨고, 요거는 미국과 좀 연동을 시켜 놓은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게 미국에서 볼 수 있는 그 사이트인데, 이게 좀 잘리네요. 이렇게 와야 되겠네. 사이트인데, 이게 아메리칸 8호의 미국 내 경매 내역들입니다. 근데 이 미국은 그 최고가 순서예요. 경매 가격이 높은 순서로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메리칸 8호와 자마 중에서 가장 비싸게 팔린 말은 820만 불에 팔렸다는 거죠. 그것도 이어링 세일 때, 그러니까 보면 이어링 세일 때 820만 불. 그리고 아메리칸 8호와의 모마, 모마를 보면은 모마의 자마 내역도 다 뜨게 돼 있어요. 경매 내역도 다 뜨게 돼 있어요. 이거랑 좀 연관시켜 놓은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는 이게 이건가? 버나디니 자마인가? 네, 버나디니 자마 맞네요. 그러니 모마의 소울 메리트의 형제마들의 경매가가 RNA까지 표시가 되고, 이렇게 다 표시가 돼 있게 돼 있는데, 이것도 역시 고가, 가격이 높은 순서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좀 모마의 자마들을 살펴보는 거는, 형제마들의 경매가를 살펴보는 데는 참 유용하죠. 그리고 물론 모마가 경매에 안 나온 말들도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개별로 거래되었거나 아니면 목장에서 경주마로 입사시켰거나 그런 경우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말들은 일일이 찾아보려면 찾아볼 수는 있어요. 다만 시간을 갈아 넣어야 되죠. 저도 전두수를 다 찾아볼 때가 있어요. 그 모마의 형제마들을 개별적으로 이제 경매대가 아니라 개별 구매를 위해서 좀 의뢰를 하시는 분들은 그 모마의 형제마들, 경매에 나온 말들은 아니고 그 외에 경매
안 나온 말들까지 다 찾아보는 경우는 있는데 그거는 시간이 좀 필요해요. 어쨌든 경매마다는 다 나오게 돼 있고 하는 김에 이 두 개가 이쪽과 연동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하는 김에 외조부라든가 이런 것도 좀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여기에는 안 돼 있는데 말혈통 사이트에는 안 돼 있는데 여기에 독특한 게 몇 개 있어요. 그러니까 아메리칸 8호와 아메리칸 8호를 하고 이 사이어가 나오죠. 요거를 딱 서칭을 하면은 이게 뭐냐면은 아메리칸 8호의 자마들 중에서 시순말들로 생활을 하는 말들이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 그 말들의 경매가들이 나오는 거예요. 요거까지 연동이 됐으면 좀 더 어땠을까 하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포휠 드라이버라든가 아니면 방고후 이런 말들이 아메리칸 8호와의 자마들인데 시스말 생활을 하는 말들이에요. 이런 말들의 경매가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외에 또 다른 점은 외손자들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버나딘이죠. 그렇다면 버나디니의 외손자들의 경매 내역은 어떻게 됐나? 그것까지도 찾아볼 수가 있죠. 이런 것까지 좀 연동을 시켰으면 훨씬 좀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이게 미국, 제가 컴퓨터가 느린 게 아니라 제가 컴퓨터를 좋은 걸 쓰는데 미국이 느려요. 그래서 이거 뜨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미국 자체가 그 사이트의 그 자체가 우리나라처럼 빠르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시간이 좀 걸리는데 이 버나디니의 외손자들의 경매가죠. 500만 불에 팔린 애도 있고 360만 불에 팔린 애들도 있고 또 하나 더 뭐가 있냐면 커버링 사이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커버링 사이어라는 게 뭐냐면은 이거는 아마 생산자들한테 좀 유용할 것 같아요. 뭐 일반 팬들한테는 그닥 한데 커버링을 했다는 거예요. 이 커버링 사이어 그러니까는 무슨 말이냐면 이 스리칸디라는 말이 있죠. 이 스리칸디가 두바이의 자마예요. 두바이의 자마이고 외조부는 허리케인 스카이인데 이 말이 임신을 한 상태예요. 임신을 한 상태이니까 그 임신한 안에 있는 그 말의 부마가 누구냐? 아메리칸 파로아의 가 부마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메리칸 파로아가 임신된 상태에서 팔린 종빈마들의 가격이 다 나오는 거예요. 뭐 140만 불, 125만 불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생산자들이 미국에서 경매 갈 때 아무래도 포인말을 사오려고 하죠. 그러면 내가 안에 든 말이 과연 얼마짜리인지 그 역대 경매 내역들을 쫙 뜯어 보면은 이 말이 경매가가 비싸게 가겠다. 그러면 포기하는 거고 요 정도 가격대면 살만한데 그러면서 하면 되는 거고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커버링 사이트까지 있는데 이런 것까지 좀 연동을 시켰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까지 해주는 게 너무 고맙죠. 마사이가 이 정도까지 해주는 사이트, 공짜로 해주는 사이트가 전 세계에 없어요. 마사이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이 자마들의 외국 경매 내역도 뜨게 만들었다. 요 점은 일단 뭐 방송 시작하기 전에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마사의 시순말 교배 지역이 좀 바뀌어요. 원래 제주에서 클래식 엠파이어, 한센, 언캡처드가 했고, 장수에서 세클포드가 교배를 했습니다. 근데 2025년도에는 내년이죠. 내년에는 제주에서 한센 세클포드가 하고 장수에 언캡처드가 갑니다. 세클포드가 제주로 가고 언캡처드가 내륙으로 온다 이 얘기죠. 그리고 클래식 엠파이어 같은 경우는 양우지 개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한 다리 갭하면은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양우지 갭하면 걷는 것 자체가 힘들죠. 이렇게 걸어야 되는데
그거 넣으면은 걸음 자체가 아예 안 나오죠. 그래서 양우지 개파로 있어서 걷기도 힘들었는데 현재는 좀 많이 나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마사에서 이 클래식 엠파이어를 이제 아무래도 보험 처리를 할 모양이에요. 일단 보험 처리를 하면은 시스말로 쓸 수는 없어요. 보험 처리했는데 보험 처리하고 난 다음에 괜찮아졌는데 시스말 쓰겠어 하면은 보험회사가 니들 뭐 하는지 소송 들어오죠. 그래서 만약에 보험 처리가 되면은 실수말로 다시는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냥 관상용으로 있을 수밖에 없고, 개파가 있으면은 사실 뭐 경주마들 중에서 개파가 있어도 잘 뛰는 말들 있지 않습니까? 극히 드물긴 하지만 경주 뛰는데 지장이 없는데 시순말들은 좀 달라요. 왜냐하면은 시순말들은 뒷다리에 힘을 주고 써야 돼요. 기립을 해야 돼요. 그래야 교배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뒷다리가 개파가 있어 버리면은 서질 못해요. 근데 이 클래식 엠파이어는 양우지 계파가 있었어요. 그래서 뒷다리에 힘을 못 쓰고 쓸 수가 기립을 못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이제 시스말로는 끝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올해 오는 그 신규 시스말들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리안 카네이트라고 생산자 협회에서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생산자 협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교배를 하겠죠. 지금 뭐 생산자 협회는 투안앤드 서브는 80두인가 제외 두수 제한을 두고 있어요. 아직까지 교배가 원활하게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올 초에 투안앤드 서브가 교배 수퇴율이 엄청 낮았어요. 물론 후반부 들어서 나아지긴 했지만은. 그래서 지금 현재 이 투아나 앤드 서브 자마들의 순말 자마들은 부르는 게 값이에요. 구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투아나 앤드 서브는 80도 제한이 있고 그 외에 뭐 다른 시순말들이 있었죠. 근데 다 거의 다 은퇴를 했고 지금 현재 있는 게 뭐 콘서트 투어라든가 아니면은 나이트러스 요 정도가 있는 거죠. 오버 애널라이즈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안 하고. 근데 이 니안 카네이트 같은 경우는 생산자 협회가 미국의 이제 시스말들을 살아가면서 정한 원칙이 하나 있었어요. 비태픽 계열, 태픽 계열은 사오지 않겠다. 워낙 지금 한국에 태픽 계열이 많다 보니까는 비태픽 계열로 골라오겠다. 그래서 원래 선택을 했던 말이 이 니올리틱이라는 말입니다. 할란자 할리데이. 그러니까는 인터미스치프 계열이죠. 그러니까 매니표와 좀 결이 비슷하죠. 매니피나 할란즈 할리데이나 모두 할란의 자마이니까요. 이 니올리틱을 구매를 해서 들어오려고 했는데 국내 검역을 통과를 못했어요. 그래서 빠꾸가 됐죠. 빠꾸가 되면서 대타로 데리고 오는 말이 니안 카네이트입니다. 이게 뭐 어떻게 마명으로 할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니안 카네이트를 들여왔고 이 말은 시스말로 생활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경주마 퇴역 후 바로 도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시스말로 검증은 안 돼 있고 요거 경매 영상도 저한테 있는데 이때 경매 영상은 그냥 이 시스말이 나오는 게 아니라 누구 상장된다 하고 그 이름만 하고 경매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매 영상 자체는 뭐 원하신다면 제가 보내드릴 수는 있는데 그닥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고 경주는 샴 스테이크에서 우승을 했어요. G3에서 우승을 했고 아칸사 더비라든가 레벨 스테이크스에서는 3착을 했어요. 이 니안 카네이트 같은 경우는 군매직의 컬링 계열이죠. 그러니까는 전형적인 클래식 거리 적성의 경주마라고 보시면 돼요. 컬린 자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컬린의 대표적인 자마가 누가 있냐면 비노로스, 팔리스 멜리스, 킨 아이스, 이거제지레이러 이런 말들 전부 다 클래식 거리에 강점을 보이는 말들이죠. 예를 들어서 뭐 상관경주 그리고 브리더스급 클래식 뭐 프라이버 스테이크스 이런 경주들 우리가 흔히 아는 클래식 경주라고 하는 그 경주들의 강점을 보이고 있고 컬린이 원래 내년도 교배료가 22만 5천 불입니다. 그리고 이 컬린의 자마인 군매직이 12만 5천 불이고 이 군매직의 자마가 바로 이 니안 카네이트입니다. 이 니안 카네이트의 가장 큰 장점, 그러니까 군매직의 반의 반만 닮아도 된다는 이유가 뭐냐면은 군매직도 역시 뭐 메이지라든가 도르낙 그리고 블레이징 세븐스 이런 말들 역시 클래식의 강점이 있는
클래식 경제에 강점 있는 말들을 생산했고, AEI가 1.89예요. 1.89는 나올 수가 없는 수치예요. 어마어마한 수치죠. 이게 떨어진 거예요. 원래 1.9가 넘었어요. 1.9가 넘었는데 떨어져서 1.89인데 이거는 감히 나올 수가 없는 수치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군매직의 자마들이 다른 시스말들의 자마들의 평균 상금보다 거의 2배를 벌어들인다는 거예요. 다른 시스말들의 평균 상금들, 경주마들의 평균 상금이 만약에 뭐 25,000불 이런다면은 이 군매직의 자마들은 그냥 5만 불을 벌어들인다는 거죠. 이게 이 수치가 진짜 어마어마한 건데, 어쨌든 이 계열의 시스말이 들어왔고 잘한 선택이라고 보여지는 이유가 일단 국내에 탭빛 계열, AP 인디 계열이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그런 이 AP 인디 계열과 탭빛 계열의 안말들과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부계 라인이 바로 이 컬린 라인이기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잘한 선택이라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또 올해 그 시스말 생활을 하는 말이 프리즈베이셔니스트. 이거 아마 우리나라는 마명을 8자까지만 허용을 해요. 9자는 허용을 안 해요. 그래서 옛날에 보이제 토스코노바 캐시라는 시스말이 있었어요. 오피스 계열인데 그것도 캐시 잘려갖고 보이제 토스코노 그렇게만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아마 프리저베이셔니스트인데 아마 이 트가 잘릴 거예요. 잘리고 마명은 그냥 프리저베이셔니스 이렇게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치 계열이고, 아치 계열의 가장 유명한 시스말은 블레임이 있죠. 브리더스컵 클래식에서 제냐타를 이겨서 가문의 영광인 말인데, 어쨌든 이 블레임이 가장 유명하고, 이 프리저베이셔니스트도 국내에서 이 아메리카 골드, 원래 3세마가 그랑프리 7착을 했죠. 그리고 몬탁 장거리형 경주마들을 생산을 하고 있고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어요. 프리저베이셔니스트는 우드워드 스테이크스에서 우승을 했어요. 이 우드워드 스테이크스는 미국에서도 최상위 클래스 지원 경주 중에 하나예요. 물론 옛날만큼의 옛날에는 진짜 어마어마한 인지도를 가졌던 그런 경주이긴 하지만은 그거보다 조금 하락을 했죠. 요즘은 브리더스컵이 워낙 커져 버려 갖고 조금 하락은 한 부분이 있지만 여전히 최상위 클래스의 경주예요. 올해 미국 교배료가 5,000불이었고 올해 도입이 됐죠. 그래서 내년부터 첫 교배를 시작하는데 교배료는 600만 원. 그리고 대표적인 미국 내 자마도는 앤티코리언, 피터팬 스테이크스하고 벨몬트 스테이크스에 5착을 했어요. 벨몬트 스테이크스가 미국에서 상관 경주 중에 가장 긴 거리를 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리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어느 정도 검증이 된 거, 그리고 밴드 오브 골드, 인디아나 옥스에서 4착을 했고, 이런 자마들을 생산을 했는데, 어쨌든 이 니안카네이터 프리저베이셔니스트가 거리적 승 자체가 길게 나오는 자마들을 생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최근 계속해서 한국 경마들이 좀 스피디 위주의 그런 말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좀 바뀌었죠. 그래서 좀 장거리를 뛸 수 있는 말들이 좀 수입이 됐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이 기어자키라는 말도 원래 교배를 시작합니다. 페가수스 목장에서 하는데, 페가수스 목장에 이제 이 에어포스 블루라든가 썬더 모카신은 죽었죠. 에어포스 블루 이런 말들이 있었던 목장이고, 아일랜드 피터가 하는 목장이죠. 내국인이 하는 게 아니라 외국인이 하는 목장이죠. 교배료는 250만 원으로 책정이 됐고, 이 말도 기어자키도 국내 경주마 태엽고 바로 도입이 됐기 때문에 시스말로 검증은 안 됐어요. 근데 이 말은 에인스워스 터프 스프린트 스테이크스, 펜듀얼 터프 스프린트, 그러니까는 경주맹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잔디주로 단거리 경주에 출전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브리더스컵 주브나일 터프, 그러니까 2세 때 잔디주로 경주도
삼척을 할 정도로 빠른 성장을 보였던 말이고, 특이하게 잔디에서 많이 뛰었죠. 거의 잔디에서 성적이 나왔어요. 모래주로에서도 3전인가 뛰었는데 그건 성적이 별로 안 좋았고, 어쨌든 잔디에서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 말이었는데, 트와일링 캔디 자마입니다. 기어잡기가. 그러니까 트와일링 캔디, 캔디라이더 이 계열이 모래주로에 강한 경주마들을 생산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어잡기가 좀 특이한 케이스고, 트와일링 캔디가 6만 불입니다. 그리고 캔디라이더가 7만 5천 불에 내년 교배로인데, 사실 트와일링 캔디는 암말들이 강세를 보였죠. 자마들이. 암말들이 좀 강한 모습을 보였고, 근데 이 캔디라이드 계열 중에서 가장 유명한 말은 건너너죠. 올해 교배료가 25만 불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캔디라이드 계열은 건너너로 그냥 정리된 거고, 트와일링 캔디는 계속해서 인기가 좀 식을 수밖에 없을 건데, 어쨌든 이 기어자키라는 말도 내년부터 실수말 생활을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위너스맨이 위너스팜에서 실수말 생활을 시작하고, 나운더 파이트가 원래 교배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 수술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원래 교배를 못하고 5월 30일부터 6월 초에 한 4둘 했더라고요. 교배를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교배를 할 것으로 보이고, 교배료는 3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소울 메리트도 교배를 갑니다. 일단 이 태영에서 교배를 할 예정이고, 이 컬러즈 플라잉, 앵커다운, 프리저베이셔니스트 이런 시스말들이 있는 목장이에요. 이거는 이제 이 박남성 마주님이 한국경마 발전을 위해서 참 투자를 많이 해요. 그래서 좀 이해가 안 되는 투자를 하실 때도 있어요. 저도 그러니까 외부에서 볼 때 좀 이상한데 싶은데도, 나중에 이제 이 박남성 마주님하고 좀 얘기할 기회가 가끔씩은 있어요. 그래서 얘기를 하다 보면 이래서 하시는구나, 이래서 하시는구나. 제가 밖에서 가졌던 인식, 선입견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것과 좀 다른 부분을 많이 보여주시는데, 하여튼 뭐 한국 경마 발전을 위해서 참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거는 솔직히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돈이 되고 안 되고 가성비가 되고 안 되고 그거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만큼 투자를 함으로써 한국 경마들이 조금은 좀 더 좋아지고, 아니면은 생산 농가들이 조금은 더 나아져서 좋은 종비마들을 사올 수 있게 하는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행동을 하시고, 그래서 이 소울메리트 같은 경우도 무상교배예요. 오면은 무상교배인데 아마 교배로 책정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외국에서 보면은 상당히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무상교배를 해준다는 게. 그러니까 마주 본인이 그 위탁비랑 그 뭐죠? 그 마필 관리 비용을 다 내고, 거기에다가 오는 말들은 다 무상으로 해주고, 그러니까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거잖아요. 솔직히 그 인컴이 없지 않습니까? 수입이 없는데도 하는 거 보면 의지로 하시는 거고, 어쨌든 무상 교배인데 외국에서 보는 시각 때문에 아마 교배료는 명목적으로 책정을 하실 것 같아요. 200이든 200, 300이든 300. 소울 메리트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 아메리칸 파로와의 자마이고 마체가 정말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활동적인 걸 떠나갖고 그 마체만 후대에 물려줘도 그 말이 잘 뛰든 못 뛰는 건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일단은 잘생긴 말들이 생산이 되면은 목장에서는 좋은 가격으로 팔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경매 때 조금은 마체가 잘생긴 마체를 뽑을 자마들, 그러니까 소울메리트의 마체를 후대에만 물려준다면은 괜찮은 메리트가 있는 시스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두가 너무 길었네요. 서두가 너무 길었고 이제 본격적으로 원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리딩 사이어는 한센입니다. 그리고 2등이 투안앤드 서브, 뭐 이렇게 인기마들 5등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좀 이제 이 데이터를 해석을 해야죠. 한센이 과연 이 출전 횟수당 평균 상금, 출전 두당 평균 상금 1.15, 1.14, 1.1배를 더 번 거잖아요. 자마들이 평균적으로.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84억을 벌여들였어요. 이게 맞나? 10만, 100만, 100만, 1000만, 84억, 총 84억의 상금을 벌어들였는데, 한센의 자마들이. 근데 출전 두수를 보시면은, 출전 횟수를 보면 1268회예요. 그러니까 이 나머지 말들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물론 카우보이 칼도 많이 하긴 했지만은, 압도적으로 많은 출전 횟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센의 능력이라기보다는 물량으로 밀어붙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갖고 퍼지에 대해서는 거의 2배 이상을 뛴 거잖아요. 퍼지 자마들은 총 600경주밖에 출전을 못했는데 한센 자마들은 1200회를 출전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 퍼지가 엄청나게 좋은 경주마냐, 그렇다고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게, 상금을 보면은 84억이잖아요. 근데 퍼지는 48억이죠. 그러니까 이 2배를 출전했다고 하면은 96억이잖아요. 그러니까 퍼지 자마들도 좋은 건 맞아요. 좋은 건 맞는데 압도적으로 한센보다 좋은 능력 있는 시순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라는 얘기죠. 반면에 투아랜드 서브는 이 한센보다 거의 400경주를 덜 뛰었어요. 자마들이. 그럼에도 4억 차이밖에 안 나요. 그렇다면 이 투아랜드 서브가 엄청나게 좋은 경주마냐, 한센에 비해서. 그것도 장담을 못하는 이유가, 이 글로벌 히트가 벌어들인 돈이 23억이에요. 그러니까 나머지 67억을 이 138두가 벌어들인 거죠. 137두가. 그러니까 글로벌 히트가 총 상금의 4분의 1을 벌어들인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137두가 4분의 3을 벌어들인 거고. 그렇다면 만약에 글로벌 히트가 없었으면 어땠을까? 물론 그런 게 무의미하긴 해요. 글로벌 히트가 있는데, 그리고 엄청 잘 뛰었는데 그런 게 뭐 의미가 있겠어요. 하지만 그래도 글로벌 히트가 하드 캐리했다,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는 거고. 그래도 조금은 고무적인 점이 뭐냐면은, 글로벌 히트라는 말 외에도 이 투아랜드 서브는 대상 우승마가 3두나 더 있었다는 거죠. 대상 우승은 8번을 했고, 그러니까 글로벌 히트를 제외하고 3마리가 더 원래 대상 경주를 먹었다는 거죠. 반면에 한센이 좀 고무적인 이유는, 한센이 그동안 뭐 클래식 거리 우승한 경주마가 없었죠. 대상 경주에서. 2세마 대상 경주 이런 것들에서 우승을 한 적이 있더라도, 하지만 음파사랑이 더비를 먹으면서 그런 부분을 불식시켰다, 이런 점은 좀 고무적인 부분이고, 그다음 카우보이 칼이 거의 한생과 비슷하게 출전을 했죠. 한 100회 좀 더 한데 상금은 12억 적었어요.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뭐 이 솔직히 뭐 카우보이 칼도 물량으로 밀어붙인 게 있죠. 물량으로 밀어붙인 게 있는데 이따가 좀 세세하게 설명을 드리긴 할 텐데, 어쨌든 빈체로 카발루라는 뛰어난 스프린트가 나왔죠. 지금 어마어마가 늙었죠. 늙었기 때문에 이제 단거리 스프린터의 세대 교체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 단거리 스프린터 세대 교체의 선두 주자로 있는 말이 빈체로 카발로이고, 약점은 전통적인 약점이에요. 카우보이 칼은 대상경주 우승마가 없다는 거. 이것도 조금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여전히 대상경주 우승마가 없었고, 그리고 퍼지 같은 경우는 이 AI가 상당히 높죠. 그러니까 투아랜드 서브와 이 퍼지가 AI
평균 수덕 상금이 1.6, 1.7, 1.4, 1.5 상당히 높아요. 근데 이게 전반적인 자마들이 다 잘 뛰느냐, 요건 좀 검증이 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이따 에이펙스 수치 갖고 설명을 드리긴 할 텐데, 어쨌든 퍼지도 한센보다 거의 절반의 경주밖에 안 뛰었어요. 그런데도 4등을 했다. 그러니까 이게 상금 금액이 워낙 많이 차이 나잖아요. 1, 2, 3등까지는 10매덕 차이인데 여기서부터는 거의 절반으로 뚝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1, 2, 3등까지는 상금이 엇비슷하다. 근데 4등부터는 상금 차이가 거의 절반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순위가 4등이긴 하지만 그닥 크게는 의미가 없고, 두 번째는 이 석세스 100파가 11억을 벌었죠. 48억 중에 11억을 석세스 100파가 벌었어요. 여기에서 석세스 100파 외에 또 한두가 더 있죠. 원더풀 슬루. 이 두 마리가 거의 한 20억을 벌었을 거예요, 원래. 그렇다면 이 두 마리가 이 수덕 상금에 거의 한 3, 40%를 번 거죠. 이 두 마리가 하드캐리 했다는 거죠. 근데 이게 나쁘다고 얘기할 수 없는 게, 글로벌 히트도 그렇고 퍼지도 그렇고 자마들이 가성비를 따지는 조교사나 마주분들도 있겠지만은, 모든 조교사나 마주분들의 궁극의 꿈은 대상이에요. 근데 이 퍼지도 세두가 대상경주가 우승을 했어요. 보시면 세두가 대상경주 우승을 했고, 그 중에서 대상경주 우승은 5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른 말들보다 이 대상경주 우승마 배출 비율이 탁월하다는 거죠. 이런 것을 꿈꾸는 마주한테는 너무나 좋은 선택지죠. 이 투안앤드 서브와 퍼지는 이미 데이터로 능력을 보여주었다는 거죠. 여기에 이제 머스킨맨이 원래 5위죠. 왜 떨어졌는지도 조금 이따 그 에이펙스 순치를 보이겠는데, 어쨌든 그래도 떨어졌다가 원래 이제 아쿠아라인이 브리더스컵 루키를 우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세마가 역시 머스킨맨은 머스킨맨이다, 그런 것들을 증명을 했고, 나머지 콩코드 포인트라든가 아니면 컬러즈 플라잉, 올드 패션드, 세클포드, 테스타마타, 썬더 모카신, 언캡처드, 이런 말들이 이제 15위까지 순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던 말이 이거. 근데 어쨌든 이 AI가 우수한 이 투안앤드 서버와 퍼지, 이 두 마리는 다른 경주마들이 좀 대상급 경주마들이 하드캐리한 부분은 분명히 있다. 대상급은 무조건 나온다는 얘기죠. 그리고 머스킨맨이 예전 같지 않다. 그렇지만 여전히 1.29, 1.16 양호한 그 평균 소득 상금을 보여준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한도 살펴볼게요. 한센인데, 한센의 에이펙스 수치입니다. 미국에서 에이펙스는 상위 5%의 그 경주마들을 대상으로, 상위 5%의 경주마들을 대상으로 그거를 수치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리딩 사이어를 보조하기 위해, 여기서 왜곡되는 부분, 제가 말했듯이 몇몇의 경주마들이 하드캐리 하거나 아니면 물량으로 밀어붙이거나 해서 이게 왜곡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순위에. 그 왜곡을 보정해 주기 위해서 맞는 게 이 에이펙스 수치입니다. 옛날에 어떤 마주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이 이제 미국에서 르화 데자니모의 자마를 사왔어요. 그 르화 데자니모가 미국에서 굉장히 그 리딩 사이어 순위가 높았고 잘 뗐던 적이 순위가 높았고, 그리고 AI도 높았던 그런 그 실수말인데, 그분은 이제 그것만 보고 사오신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애니멀 킹덤 혼자 다 벌어들인 거예요. 애니멀 킹덤이 너무나 잘 뛰고, 그래서 걔가 이제 혼자서 글로벌 히트쳐, 물론 투안앤드 서브는 다른 말들로 잘 뛰긴 했지만, 그 말은
그냥 애니멀 킹덤 혼자 하드캐리 한 거예요. 나머지 말들은 별 볼 일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 리딩 사이어 순위와 AI 순위 수치가 왜곡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 너화 대자니모 자마를 사왔는데 거의 뭐 재미를 못 보셨죠. 그러니까 애니멀 킹덤 동물의 왕국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마가 르화 대자니모가 뭐냐면은 동물의 왕이에요. 그 뜻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존해 주기 위해서 이 에이펙스 수치라는 거를 합니다. 네, 마사에서도 이거를 이제 해 주더라고요. 하여튼 우리나라 마사의 말혈통 사이트, 여러분들 마사에 욕하고 하는 거 뭐 욕 먹을 부분도 있곤 하겠지만 말혈통 사이트는 제가 전 세계 어느 사이트를 다 가봐도 마사의 말혈통 사이트만큼 잘 돼 있는 사이트가 없어요. 세계 최고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미국 가서 이런 것들을 하려면 돈 내고 해야 돼요. 뭐 보려면 돈, 뭐 보려면 돈, 뭐 보려면 돈 내세요. 다 결제를 하고 해야 돼요. 네, 마사이는 다 공짜로 해주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좀 마사이에서 좀 응원글이라든가 칭찬글 활동 사이트에 좀 남겨주세요. 이 정도 해주는 사이트가 전 세계에 정말 하나도 없습니다. 그만큼 잘 돼 있고, 또 말이 3000% 빠졌는데 이 에이펙스 수치가 이제 상위 5%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마사에는 이거를 상위 6%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A, B, C. 그러니까 에이펙스에 들어가는 말들도 2%, 2%, 2%씩 나눴더라고요. 최고 좋은 거 2%, 그 다음 좋은 거 2%, 그 다음 좋은 거 2%. A, B, C 등급으로 나눴더라고요. 원래만 보면은 A 지수가 1.33이죠. 그리고 B 지수가 1.199, C 지수가 1.199, 그리고 평균을 내니까 1.23이고, 그러니까 비슷한 그 형태 자체를 보여주어요. 가장 뭐 압도적인 능력으로 하드캐리하는 말들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수치만 놓고 본다면은 전반적으로 자마들이 그래도 뭐 흔히 하는 말로 가성비 좋게 2세 때 3세 초반에 1, 2성 챙겨주면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본전 뽑아내기 딱 좋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압도적인 능력마들은 없다는 걸 뜻하는 거죠. 이 수치 자체를 보면은. 그리고 좀 특이한 점이 하나 있죠. 2세 때 1.55예요. 2세 때 정말 강점을 보인다는 거죠. 3세 때 1.66이고 4세 때 뚝 떨어집니다. 1.03, 5세 때 0.51. 이게 뭘 뜻하냐면 2세, 3세에 강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2세, 3세 때 상대적인 능력에 우위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3세, 4세가 돼서 다 성장이 끝난 시점에서는 절대적인 능력으로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때는 절대적인 능력에선 처져요. 하지만 2세 때 3세 초반에 다른 말들이 성장하기 전에 이 말들은 성장세가 빠르기 때문에 엄청나게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ABC 수치를 본다면은 2세, 3세 수치가 탁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뭘 뜻하냐면은, 옛날에 제가 샤프 휴머 얘기할 때 마주분들이 막 물으시길래 사표 휴머 자체가 유리몸이었어요. 발에 대한 질병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거 잘 뛰는 말이 샤프 휴머, 잘 뛰는 말인데 이거 유리몸이 저기 어디 아파갖고 휴양 보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보고 물어보면은 무조건 휴양 보내지 말라고 했어요. 아끼면 똥 된다고. 이게 휴양 갔다 와서 3세, 4세 시즌이 되면 그 경주력이 안 나온다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딱 그랬던 말이 사피 유머였는데, 한센도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2세 때, 3세 때 어디 아파서 뭐 장기 휴양을 간다? 그러면은 그 이 말이 활약해 하고 성적을 내고 돈을 벌 수 있는 시점을 통으로 날려버린다는 거죠. 어떻게든 치료를 하고 케어를 하면서 뛰게 만들어야 돼요. 그걸 휴식을 한다고 해서 4세 때 경주력이 나온다는 보장이 결코 없다는 거죠. 이 수치들만 놓고 본다면은.
그래서 저는 2세 때, 3세 때 한센 자마들 장기 휴양 가는 거를 되게 반대를 하는 입장입니다. 이 한센 자마의 강점을 포기하는 거니까요. 반면에 올드 패션드도 그렇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한센이라든가 사피 휴머라든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올드 패션드는 다르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그걸 어떻게 느꼈냐면은 코로나로 인해 갖고 뭐 경주 경마 자체가 파행이 된 적이 있죠. 그때 올드 패션드 자마들이 경주를 못 뛰었어요. 그래서 뭐 3세 뛰고 4세 뛰고 이랬어야 이제 본격적으로 뛰겠는데 웬걸 4세 때도 잘 뛰는 거예요. 올드 패션드 자마들이. 그래서 아 얘는 조숙성은 아니구나. 그냥 무슨 말이냐면 내구도가 약한 거구나. 그러니까 이 한센이라든가 이 사프휴 뭐 이런 말들은 조숙형이고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 올드 패션들은 어차피 이 말이 뛸 수 있는 내구도는 뭐 우리가 말해서 10전이다. 예를 들어 갖고 20전을 뛸 수가 있다. 그렇다면 이 10전, 20전이 2세에 뛰든 3세에 뛰든 상관이 없다는 거죠. 이 내구도만큼은 버틴다는 거죠. 이 내구도, 그러니까 10전 정도에서 최상위 경주력이 나오는데 10전이 넘어가 버리면 2세 때도 힘들어 하는 거고, 아니면은 3세 때도 힘들어 하는 거고, 근데 4세, 5세가 됐는데도 10전 이하, 그런 말들이 은근히 있었어요. 그때, 그, 코로나로 인해 갖고 경주 파행이 됐을 때, 경마가 파행이 됐을 때, 그때 4세, 5세가 은근 잘 뛰는 거예요. 그래서 올드 패션드 자체는 조숙형도 물론 올드 패션드 자체가 조숙형인 건 맞아요. 생긴 거 보면 조숙형일 수밖에 없어요. 빵 좋게 나오니까는. 근데 단순히 조숙형이 아니라 그냥 내구도 자체가 다른 말들에 비해서 내구도 자체가 다른 말들이 한 20전 뛸 수 있는 내구도를 가졌다면 올드 패션드는 한 10에서 15전 뛸 수 있는 내구도가 약한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올드 패션드는 그냥 내구도가 좀 약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경주력 저하가 빨리 온다는 거죠. 5세 이상 뛰는 말이 없잖아요. 보시면은 0.49, 0.69, 0.51이에요. 그러니까 5세까지 뛴다는 거는 두 가지 경우가 있죠. 상위군에 올라갔거나 아니면은 6군, 5군에서 정체 중이거나. 근데 상위군에 올라간 경우가 많아요. 5세까지 그 하숙비 내면서 6군, 5군에 말을 놔두지를 않아요. 뭐 마이너스인데 마주 입장에서는 퇴역을 시키죠. 그렇다면 상위군까지 올라가 있는 말들이 사실 상위군은 좁쌀이 100번 구르는 것보다 호박이 한 번 구르는 게 낫다고 상위군에서 한 번 상금 먹는 게 6군, 5군에서 상금 먹는 것보다 훨씬 크잖아요. 그럼에도 한 번 벌 수 있는 상금액이 절대적인 상금액이 큼에도 이 정도 수치 평균의 50%밖에 못 번다는 거는 분명히 오래가는 경주만은 아니라는 거죠. 어쨌든 올해 음파사랑이 더비 우승을 하면서 그 갈증이었던 클래식 경주 우승을 해줬고 그리고 예전에는 이 한센이 어떤 말을 많이 샀냐면은 500kg 따마 회색 말을 많이 샀어요. 근데 비쌌거든요. 그런 말들이. 근데 다들 망했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 한센 자마들은 어떤 말들을 많이 구매하냐면 모색은 그닥 신경을 안 써요. 옛날에는 회색을 선호를 했는데 지금은 뭐 갈색이든 밤색이든 모색에 신경을 안 써요. 옛날에는 회색 말들만 선호를 했고 그리고 오히려 400kg 중반대 말들을 많이 선호를 해요. 그게 딱 음파사랑이죠. 그리고 음파사랑 같은 경우는 문성혁 기수가 이제 원래 이제 저게 안 됐잖아요. 그 기수 연장이 안 됐잖아요. 좀 안타깝더라고요. 개인적으로도 그리고 서인석 조교사도 문성익 기수한테 상당히 좀 어떻게든 하려고 했는데 본인의 잘못이 크죠. 결국은 본인의 관리 실패가 컸고 음파사랑이 이제 문성익 기수가 2024년도 첫 우승이자
대상경주 우승으로 첫 우승을 했죠. 참 그것도 기록인데, 어쨌든 그 문성혁 선수가 옛날에 프라임스타로 면허정지 3개월을 먹은 적이 있었어요. 면허정지 3개월을 먹었어요. 면허정지 3개월은 기승정지 3개월과 달라요. 그러니까 기승정지는 그냥 마방 안으로, 그러니까 마사의 안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조교들 시킬 수 있는 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면허정지는 기수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마사의 안으로 들어가질 못해요. 그러니까 훈련도 못 시키는 거예요. 말도 훈련도 못 시키고 그냥 3개월을 놀아야 됐는데, 이 3개월 동안 그 체중이 너무 많이 불었죠. 체중이 너무 많이 불어서 그 3개월 끝나고도 체중을 맞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에 올라타서 성적을 내고 해야 되는데 체중 조절에 완전히 실패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좀 안타깝게 좀 문성익 기수가 그렇게 됐는데, 저 역시 좀 안타까운 부분은 있는데, 결론은 그 면허정지 3개월이 뭐 잘 됐고 못 됐고를 떠나갖고 충분히 먹을만 했고, 그렇다면 자기가 그 3개월 동안 쉬면서 뭔가를 했어야 되죠. 자기 관리를 하고 체중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나온 포레스트가 의외로 좀 4세 시즌에 살아났죠. 이것도 참 한생 잘 맞추고는 참 특이한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요즘 뭐 썸씽 로스트라든가 한강 세이브, 영광 에이스 이런 말들, 특히 썸씽 로스트는 기대치가 컸다가 매번 인기 끌고 무너지면서 이제 조금은 싸그라드는 분위기잖아요. 근데 반면에 나온 포레스트는 최근 너무 좋은 걸음을 보여주는데, 과연 이게 이 5세 시즌에도 내년이면 5세잖아요. 5세에도 이어갈 수 있을지 그걸 한번 주목해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고, 한센의 자마가 시간이 흐르면서 나이를 먹어가면서 경주력 저하가 급격하게 오는 거를 저희가 이제 눈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게 쾌양이라든가 나라케이 이런 말들이 요즘 글은 너무 안 나오잖아요. 안 나와도 너무 안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을 본다면은 이게 한센의 고질적인 약점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방송은 정말 오래 갈 것 같네요. 이거 1시간 동안 떠들어야 되는데, 이거 진짜 여러분들 좋아요와 구독은 해줘야 돼요, 지금. 이거 1시간 넘을 것 같아요. 네, 목이 다 아파오는데, 요즘 금값이 된 투아앤드 서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투아앤드 서브, 순말 자마,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다. 목장 돌면서 있으면은 웬만하면 사야 된다. 그게 지금 현재 그 조교사들의 입장이에요. 그걸 아니까는 목장에서도 오퍼가 막 오죠. 만약에 투아랜드 서브 순말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 좀 팔아주세요, 저거 좀 이거 팔아주세요, 이 말 팔아주세요 하는데 생산자 입장에서도 난감해요. 그러니까 그 조교사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생산자 입장에서는 여러 조교사들하고 친분이 있는데, 그래서 여기도 말하고 저기도 말하니까 그냥 힘드니까 경매 나갈게요, 그러는 경우도 많아요. 어쨌든 요즘 실버레인 2세마 굉장히 좀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고, 드래곤 닌자, 뭐 녹는 불패, 오아시스 레드, 이런 말들이 내년 3세 시즌 좀 기대가 되는 말들이죠. 그러니까 2세마들도 빠르게 성장하는 말들은 빠르게 성장을 해요. 그리고 3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올해 대상경주를 4두를 배출했어요. 대상경주 우승은 8승을 했고, 그러니까 대상급은 늘 나온다는 거죠. 올해도 이 세일엔 안말 상관 경주 우승을 했고, 이외에 뭐 거센 반격이라든가 퍼펙트 액션, 써니로드, 그리고 4세마들 글로벌 히트, 나올 스나이퍼, 드래곤스타, 그리고 5세마는 벌마이스타는 이제 은퇴를 했으니까, 퇴역을 했으니까 잠나물길, 이런 말들.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도 꾸준하게 뛴다는 점이, 특히 이 A 지수의 1.9죠. 1.9라는 게 아까 그 1.7 정도였지 않았습니까? 그 평균적인 AI가, 이 A 지수에 들어갈 수 있는 말들이 이제 뭐 세이렌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글로벌 히트, 나올 스나이프 이런 말들은 A에 들어가겠죠. 이런 말들이 어마어마하게 잘 뛰는 말들은 어마어마하게 잘 뛴다. 1.92 거의 2배로 벌어들이고 있고 예. 특이한 점은 2세 때는 그냥 평범해요. 1.15. 그러니까 평균이라는 얘기 2세 때는. 근데 3세 때 급격하게 발전을 하고 특히 5세 이상, 5세 이상에서도 2배 이상을 벌어들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5세 이상 2배 이상을 벌어들인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5세 이상 말들은 이미 1군에 1등급에 가 있다는 거죠. 1등급에서 그래도 꼬박꼬박 승수를 챙긴다는 거죠.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상급을 먹으려면은 정말 이 투안핸드 서브는 무조건 공략을 해야 되는 그런 시수말이고 그 다음은 카우보이 칼의 에이펙스로 가겠습니다. 카우보이 칼은 약점이 명확하죠. 대상급이 안 나와요. 이거는 옛날에 외산 카우보이 칼 자마들이 얼마나 잘 됐어요. 1등급 가서도 빵빵하게 우승하고 1등급에서도 경쟁력이 높았는데 늘 대상에서 2착 3착 하는 말은 나와요. 2착 3착 하는 말은 나오는데 우승마가 안 나와요. 우승마가. 이게 카우보이 칼의 명확한 약점인데 그렇다고 카우보이 칼 자마들의 능력이 없냐?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1등급 올라갔어도 1등급 경주에서 우승을 하니까요. 이게 능력 없는 말이 어떻게 1등급을 올라가고 어떻게 1등급에서도 우승을 하겠습니까? 능력치가 있는데 초특급 경주만 대상급을 못 만들어내고 맨날 그 대상 문턱에서 2등 3등 하면서 싸그라들는 게 카우보이 칼의 절대적인 약점이죠. 그건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고 그렇지만은 강점도 있죠. 그래서 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A 주스에서 1.3밖에 안 돼요. 근데 B 주스에서 1.7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중앙에서 허리를 받쳐주고 허리 위상. 그러니까 이 피라미드면은 이 최정점에서는 약해요. 근데 여기에서는 정말 강한 경주마들이 많이 생산하는 게 카우보이 칼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가성비 면에서는 너무 좋은 경주마인데 대상 그 문턱에서 맨날 무너지고 그래서 지금까지 대상 우승한 게 딱 2마리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미소왕자와 와우와우예요. 그런데 이 2마리도 그레이드를 못 먹었어요. 그냥 리스테드급 우승이에요. 아직까지 그레이드 우승마가 없다. 근데 그레이드 우승권에 근접하는 그레이드 우승 대상 경주에서 입상하는 말들은 또 많이 생산을 해요. 그러니까 환장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거를 이제 내년에 이제 핀체로 카발로 얘가 단거리 그레이드 경주에서 뭔가 해줘야 될 겁니다. 얘까지 못 해주면은 정말 딱 그게 카우보이 칼의 한계점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최근 뭐 칸맥스 좋은 성적 보이고 있잖아요. 칸맥스가 올 2세 굉장히 좋은 성적 보였고 3세 시즌은 이제 뭐 걸작원 선행마이긴 했지만 빠른 성장 보였던 말이고 벌교육금 4세 벌교육금 도끼불패 퓨리오사 금빛마 행복한 문마 5세 글로벌 보배 용암보스 프라잉 더 챔프 와우와우 이렇게 나이 들었어도 1.66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나이 들어서 오히려 더 세지는 말 그러니까 4세 5세 때 더 세지는 말이 바로 이 카우보이 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카우보이 칼은 나 대상 포기하겠어. 대상 포기하는데 1등급에서 꼬박꼬박 저기 적금 통장처럼 꼬박꼬박 내 통장에 돈을 꽂아 넣을 수 있는 좋은 말 구매하겠어. 그러면은 갈 수 있는 최고의 선택지가 카우보이 칼이죠. 물론 약점은 아까 말씀드린 것 말고 또 있어요. 뭐냐면은 앞말들 여기 보면 앞말들이 거의 없잖아요. 뭐 거의 다 순말들이지 않습니까? 앞말들이 성격상의 문제로 인해서 앞말들이 좀 약점을 보인다는 것. 그것 때문에 이 카우보이 칼이 이 엄청나게 많은 1177번의 경주를 출전을 했죠. 그러니까 한센과 비슷하게 출전을 했지만 상대적으로 이 상금 자체가 적은 게 한센은 앞말들도 뛰는데
카우보이 칼은 암말들은 거의 암말의 한 절반은 포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말들이 모수만 채워주고 상금은 못 벌고 이 전체 순위를 깎아먹은 게 있죠. 어쨌든 카우보이 칼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방송 자체가 여러분들이 뭐 경마 팬들도 보시겠지만은 워낙 그 생선 농가랑 마주 조교사분들 많이 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설명을 드리고, 사실 만능의 경주만은 없는데 그나마 만능에 가장 가까운 시순말이 카우보이 칼이라는 거죠. 대상만 못 먹는 거지. 이 수치만 보더라도 딱 나오잖아요. 2세 때 뛰는 말 나와, 3세 때 뛰어, 4세, 5세 상위군 올라가서는 거기서도 꾸준하게 잘 뛰어. 이게 딱 카우보이 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4등을 한 퍼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퍼지 같은 경우는 그닥 큰 특징은 없어요. 그닥 그냥 뭐 A 지수, B 지수, C 지수 보면은 평균 이해하잖아요. 그러니까 상위 클래스 대상급, 오직 대상급만 노리겠다. 그러면은 퍼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석세스 백파, 원더풀 슬루, 늘가을 이런 말들은 1군에서도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는 말이고 1군에서도 상당히 잘 뛸 수 있는 대상급의 말이지 않습니까? 원더풀 슬루도 내년 안발 상관경주, 안말 그 대상경주 유력한 그 우승 후보이고, 석세스 백파 같은 경우는 원래 최우수 3세 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상급은 늘 나온다. 그리고 업타운 위즈도 빠르게 성장을 했죠. 연성을 거두면서 세네타운도 그렇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빠른 성장을 할 말들은 또 빠르게 성장을 하고, 다만 아무래도 이 자마들의 숫자가 많지 않다 보니까는 거기에서 아무래도 100마리 중에서 잘 뛰는 말이 나올 확률이 높죠. 40마리 중에서 자신 뛸 말을 나올 확률이 높은 것보다 그런 점이 좀 약점이긴 하도, 어쨌든 퍼지는 장거리 대상급은 무조건 나온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원래 좀 부진한 성적을 거뒀던, 부진한 성적도 아니죠 솔직히, 머스킷맨인데, 머스킷맨은 예전 같지 않다 는 분이 나오시는데, 근데 머스킷맨은 이건 뭐 데이터가 완벽합니다. 다 평균보다 2배 이상을 벌어요. 이건 뭐 이 수치는 매니피도 기록하지 못한 수치예요. 머스킷맨이 앞으로 어느 정도 활약을 할지 모르겠지만, 물론 대상경주 우승마수는 매니피가 훨씬 많은데 전반적인 자마들의 숫자가 많았던 것을 감안한다면은 대상경주 우승만은 훨씬 적지만은 이 수치는 감히 매니피도 기록을 못한 수치예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수치고, 그렇다면 원래 왜 머스킷맨이 뚜렷하게 두각을 나타내는 말이 없냐? 일단 기존에 있던 말들이 다 퇴역을 했고,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머스킷맨의 생산 통계인데, 전년도 교배 들수가 딱 나오죠. 그러니까 나온에서 초기 2번 몰빵을 했죠. 몰빵을 하고 결과가 좋았어요. 근데 3년, 4년 몰빵을 할 수가 없으니까 리스크가 크니까는 교배 두수를 줄였죠. 줄이다 보니까는 2021년도 생산 두수가 23, 24두였어요. 2019년, 2020년도 절반으로 줄었죠. 절반으로. 지금 이제 올해부터 이제 48두, 64두 이렇게 늘었어요. 더블이 됐죠. 그러니까 올해부터는 머스킷맨의 자마들의 숫자가 증가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2025년도는 누가 할지, 리딩 사이어를 할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전반적인 숫자만 놓고 본다면 머스킷맨이 할 가능성이 70% 넘죠. 그러니까 성적이 저조했다기보다는 자마들의 숫자가 너무 적었다는 거죠.
그리고 기존에 있던 말들은 너무 노쇠화가 됐고, 그래서 500번밖에 출전을 못했잖아요. 절반도 못했잖아요. 한센에. 그리고 아쿠아라인이 원래 2세 때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기대되는 부분이 있고, 2세, 지금 2세 마들 중에 뭐 아쿠아라인, 나온 이클립스, 뭐 초격차 이런 말들, 그리고 라온 자이언트, 그리고 5세 나온 자이언트 이런 말들. 그러니까 자마들의 숫자가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2025년도에는 머스킨맨의 자마들이 활약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 다음에 콩코드 포인트의 에이펙스 수치를 살펴보겠습니다. 콩코드 포인트는 매년 대상급이 나온다는 게 강점이고, 이 말도 2세, 3세 때 엄청나게 빠른 성장을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센에 비견될 정도로 빠른 성장을 보이는 말들이 많이 배출을 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베텔게우스, 판타스틱 킹덤, 위너스타는 더비도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대상급은 많이 나오는데 원래 3세 말들이 대상급에서 능력들은 좋은 말들이 많았어요. 네, 대상급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구라트라든가 컨트롤러, 벌마의 몬스터, 더 플레이어, 바쿠스 이런 말들이 상위 클래스의 경주만은 맞는데 상대들의 전력이 강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띄워줄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콩코드 포인트 역시 2025년도 상당히 좀 기존의 말들, 지금 3세 말들 있죠. 지구라트라든가 이런 말들이 활약은 하겠지만은 원래 두각을 나타내는 2세마가 없었어요. 이게 지금 약점이에요. 그래서 원래 두각을 나타내는 2세마가 없다 보니까 내년 3세 시즌은 아마 좀 힘들지 않을까. 치고 올라오는 신마 뭐가 나타나야 되는데 아직까지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점이 약점이고, 그 다음에 세크폴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세크포드는 2020년에 장수에 있었어요. 그리고 2021년, 22년 제주에 있었고, 그리고 2023년, 24년은 장수에 있었는데 교배를 많이 했죠. 장수에 있어도 교배를 많이 한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뭐 내륙에서 다이 85도 68도를 한 게 아니라 제주에서 갔어요. 제주 목장. 그러니까는 이 세크폴드가 비록 장수에서 실순말 생활을 하지만은 제주에서도 목장들을 상대로 교배권 추첨을 해요. 그래서 세크포드 추첨권이 당첨이 된 사람 목장은 장수로 교배를 하러 가요, 제주에서. 그래서 각 부분이 있고, 그래서 뭐 꾸준하게 하는데, 일단은 뭐 원래 이클립스 베리가 안말치고 너무 잘 뛰었죠. 누나 스테이크스, 코리안 오크스 우승했고 3세 최우수 안말이었죠. 그리고 원더풀 리어도 경남신문배 우승을 했고, 그래서 대상급은 매번 나와요. 그래서 이 이클립스 벨이 이 세크포드도 자마들의 성적만 놓고 본다면은 숫자에 비해서 평균이 안 되잖아요. 1이 안 되잖아요. 평균 이하의 상금을 벌어들이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대상급은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좀 기대를 거는 부분. 그런데 전반적인 자마들의 성적 자체는 좋다고는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언캡처드의 에이펙스를 보겠습니다. 언캡처드는 뭐 평균이죠. 그리고 언캡처드의 강점은 2세가 1.33이잖아요. 이게 강점이죠. 그러니까 한센과 더불어서 가장 빠른 성장을 보여주는 말이 언캡처드라는 거죠. 2세 때. 2세 때 성장을 보면은 탑 오브 탑은 정해졌죠. 머스킨맨이에요. 머스킨맨이고. 물론 원래는 한센은 1등이긴 하지만 그건 물량으로 밀어붙인 거고, 탑은 머스킨맨이 2세든 3세든 4세든 필요 없어요. 그냥 탑은 머스킨맨이고, 2세 그 다음에 좀 두각을 나타낸 말이 한센, 언캡처드, 그리고 콩코드 포인트.
이 정도가 2세 때 빠른 성장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머스키면 언급할 필요가 없고 넘사벽이고.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마주분들은 한센 2세 자마들로 가성비 있는 자마들을 선택하려고 하는 경향이 커요. 서울 마주들은. 반면에 언캡처드 같은 경우는 부산 마주들, 예를 들어서 백대 꿈이 2세 시즌 대상경주 2개를 먹었지 않습니까? 학습 효과가 있는 거죠. 부산 마주분들은 언캡처드로 2세 시즌 승부를 보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 콩코드 포인트도 좀 부산이 조금은 좀 더 선호하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근데 언캡처드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교배 두수를 본다면은 원래 이제 언캡처드가 장수로 갑니다. 그러면은 분명 제주에서 언캡처드 교배권이 당첨이 되는 목장들이 나올 거예요. 안 갑니다. 장수까지 교배하러 안 가요. 이유는 간단해요. 언캡처드 자마들이 못 돼서 안 가는 게 아니라 언캡처드 자마들이 너무 싸게 팔리기 때문에 인건비도 안 나온다는 거죠. 기껏 뭐 1살, 2살까지 키워서 팔았는데 매 뭐 2천만 원 이러니까는 가격이 안 나와요. 비싼 말이 없어요. 언캡처드 자마들이. 그러니까 생산 목장이 세클한테 확 쏠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세클이 잘 뛴다, 언캡처드가 못 뛴다, 이게 아니라 세클 자마들은 비싸게 팔려요. 근데 언캡처드 자마들은 비싸게 안 팔리다 보니까는 목장 입장에서는 일단 목장을 유지하려면 이 말이 잘 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이 말이 좋은 가격에 팔리는 것도 정말 중요해요. 상품 가치로서. 근데 언캡처드는 상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목장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원래 장수에서 교배를 할 텐데 안 갈 겁니다. 그게 2023년도 딱 나오잖아요. 36도. 이게 내륙에서 교배를 한 게 아니에요. 제주에서 한 거예요. 제주에서 했는데도 교배를 36도. 전 갈 데 없으니까 간 거예요. 원에서 갔거나 의대에서 갔거나 간 게 아니에요. 가서 잘 뛰는 말이 나올 수는 있죠. 왜 안 나오겠어? 분명히 나오는데 목장 입장에서는 그 말이 잘 뛰는 것보다 그 말이 비싸게 팔리는 걸 원하니까 안 가는 거죠. 그래서 언캡처드 자마들이 언캡처드는 앞으로도 더욱더 외면받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세컬이 2년 연속 장수에서 그 교배를 한 이유가 장수 그 내륙 생산자들도 언캡처드 오는 거를 반대를 했어요. 우리 세클 잘하라고. 언캡처드 싫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장수에서 2년을 한 거예요. 근데 계속 있을 수가 없으니까 순환이 된 거죠. 그러니까 내륙에서도 어쩔 수 없이 가긴 하겠지만 언캡처드에 선호하진 않는다는 거죠. 그 말이 잘 뛰고 못 뛰고가 아니라 그 말이 거의 뭐 2천만 원 이하 가격으로 팔려버리니까는, 떨이로 팔려버리니까는 목장 입장에서는 키우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캡처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외면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총 리딩 사이어를 살펴봤고 2세만 리딩 사이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세만은 뭐 한센, 머스킨맨, 세클포드 요렇게인데 언캡처드가 없어요. 왜냐면 언캡처드는 작년에 레이서데이 백대 꿈이 때문에 상당히 좀 좋은 모습 보였는데 올해는 자마가 없으니까. 근데 뭐 역시 머스키 한센은 내가 여러분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거는 물량밖에 없다. 한센을 선호를 해요. 생산 농가자들 선호를 하고, 그나마 마사이 시스말 중에서 가장 합리적인 가격에 팔리는 말이 한센입니다. 자마들이. 물론 최근 이제 뭐 클래식 엠파이어 몰빵 가긴 했죠. 그래서 그거 빼고는 세컬보다 한센을 더 선호를 해요. 왜냐하면 한센 자마들의 가격대가 더 좋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도 한센의 물량 공세는 여전할 거고, 그리고 머스킨맨은 아쿠아라인이 브리더스컵 우승을 하면서, 그리고 세클폴드는 뭐 마루장군, 그리고 투안앤드 서브는 실버레인, 뭐 요런 말들을 했고, 올드 패션드가 좀 두수가 너무 없죠. 출전 두수가 절반밖에 안 되죠.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있고, 콩고드 포인트도 원래 이세마들이 너무 좀 그래요. 원래 농사, 그러니까 원래 이세마 농사는 좀 망친 것 같아요. 그리고 파워 블레이드가 12에 랭크되어 있는 거, 요 점도 조금은 눈여겨볼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레이스데이가 올라와 있죠. 그러니까 레이스데이가 원래 첫 자마들, 데뷔 시스말이에요. 그러니까 네이스데이는 지금 2세 자마들밖에 없다는 거죠. 원래 네이스데이가 캡틴 PK가 너무 잘 뛰고 있죠. 그리고 39위에요. 그러니까 이게 네이스데이가 능력이 없는 실수말이 아니라, 저는 네이스데이가 굉장히 빠르게 클 줄 알았어요. 성장세가 빠를 줄 알았는데, 조계사들 얘기하면은,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네이스데이 자마들이 있어요. 2세 자마들. 쟤들은 대성급이라고 판단하는 2세 자마들이 있는데, 그럼 그 자마를 가지고 있는 조계사들 분을 만날 때마다 물어봐요. 걔 언제 뛰어요? 언제 뛰어요? 하니까 맨날 하는 말이에요. 위원님 너무 안 올라와요. 말이 너무 안 올라와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는 빠르게 성장할 줄 알았는데 너무 안 올라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직까지 기대를 저버릴 때는 아니다. 분명 3세 시즌에 뭔가 능력을 보여줄 수 있을 거다. 어쨌든 네이스데이가 원래 자마들이 그리고 20두가 출전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년 3세 시즌에 이거보다 훨씬 많은 자마들이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3세 시즌 데뷔하는 말들이 많을 겁니다. 어쨌든 네이스데이는 원래 좀 기대를 해봐야 되는, 내년에 2025년도에 기대를 해봐야 되는 시수말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캡틴 PK가 농협중앙회장배 루키스테이크스 우승했죠. 그래서 첫 자마군에서 대상경주 우승말을 배출을 했어요. 그러니까 절반의 성공은 한 거죠. 나머지 절반의 성공은 3세 시즌 상관경주에서 누가 두각을 나타내느냐, 이게 관건이 될 거고, 그리고 3세만 리딩 사이어는 역시 이제 이때부터 한세는 물량으로 밀어붙이니까 얘는 넘사벽이고, 얘는 일단 제외를 해야 돼요. 얘는 그 다음에 이제 카우보이 칼, 퍼지, 투안앤드 서브 3세 때부터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요런 말들이 좀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거고, 머스킨맨이 쭉 떨어진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마들의 숫자가 절반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다 할 자마들이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4세 이상 리딩 사이어에서는 역시 투안 앤드 서브죠. 카우보이카. 그러니까 카우보이카, 투안 앤드 서브, 얘들은 확실하게 자기만의 무기가 있는 거죠. 퍼지도 그렇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총평을 한다면 가성비 있는 말들을 구하려면은 카우보이 칼이라는 거죠. 근데 카우보이 칼 순말은 또 비싸요. 카우보이 칼 순말. 그리고 투아너 앤드 투아너 앤드 서브. 그리고 카우보이 칼, 투아너 앤드 서브, 그리고 퍼지, 그리고 넘버원은 역시 뭐다? 머스킨맨이다. 그리고 가성비 면에서, 그러니까 대상급을 원하면 이쪽에서 고르시면 되고, 가성비 있는 말들을 원하시면, 그러니까 투자 대비 빠른 회수를 원하면은 갈 수 있는 게 한센, 세클. 세클은 좀 대상급이죠. 자마들 거의 다 못 뛰니까 한센, 언캡처드. 그리고 세클이나 콩코드는 원래 보면은 조금은 좀 부진한 모습이고, 그래서 가성비 면에서 선택할 수 있는 말들은 한센과 언캡처드, 대상급은 머스킨맨, 투아너, 그리고 퍼지. 가성비에는 이제 카우보이 칼도 들어가겠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데뷔 시스말 순이에요. 원래 데뷔를 했던 시스말, 이거를 왜 제가 갖고 왔냐면은 신규 시스말들을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왔는데, 1등은 역시 레이스데이죠. 원래 데뷔하는 경주마들 중에서 1등은 레이스데이고, 이것도 물량이죠. 많죠. 22가 데뷔를 했으니까. 세이브 더 월드는 8두밖에 데뷔를 못했어요. 어쨌든
네이스데이는 대상급 경주마를 배출을 했기 때문에 검증이 됐고, 그 다음 뭐 세이브 더 월드, 마이 드림 데이. 제가 개인적으로 기대를 하는 말은 뉴 레전드예요. 원더풀 로드의 경주력을 너무 좋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 내년 상관 경주에서 두각을 나타낼 말로 보고 있고, 매니피의 피를 가장 잘 물려받은 것 같아요. 물론 세이브 더 월드도 매니피의 피를 물려받았어요. 여기에 뭐 파워 블레이드도 매니피의 자마이고, 경부대로는 이제 퇴역을 했으니까 안 되고, 파워 블레이드 이런 말들의 매니피의 딜을 누가 이을까? 세이브 더 월드가 굉장히 인기가 좋았어요. 마체들이 좋았기 때문에, 자마들이. 근데 제가 봤을 때 오히려 매니피 자마들의 마체를 닮은 말은 뉴 레전드라고 생각을 해요. 그 말이 바로 원더풀 로던이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원래 내년에 3세가 되는 이 뉴 레전드 자마 5뚝밖에 없는데 우승은 2뚝밖에 못했어요. 그리고 그닥 많은 그 교배를 하지는 못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뉴 레전드가 좀 기대가 되고, 역시 물량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세이브 더 월드와 또 무시할 수 없고, 플래시백도 은근 괜찮죠. 나름 괜찮게 뛰고 있고, 도르트문트도 뭐 절반의 성공을 했다고 보고 있고, 돌아오는 행포 같은 경우는 당대스타가 너무 잘 뛰고 있죠. 당대스타가 하드캐리 하고 있죠. 2마리밖에 없는데 당대스타 거의 뭐 굉장히 좀 많은 경주 상금을 벌었죠. 벌써 이세마가 9천만 원을 벌었으니까요. 캡틴 PK는 대상 경주를 먹었잖아요. 그래서 2억 4천인 거고, 이 9천이면 나머지 말들 중에서 이세마들 중에서 넘버 2라는 게있죠. 캡틴 PK가 상금 1등이고 당대스타가 2등이라는 얘기겠죠. 아닌가요? 그건 아니네요. 이건 데뷔 시스말 순위로만 보는 거고, 전체적인 이세마는 다를 수가 있겠죠. 어쨌든 데뷔 시스말 중에서는 최고로 좋다는 거죠. 두 번째로 좋다는 거죠. 트리플 라인은 지금 12가 출전을 했는데 우승마가 한두 밖에 없죠. 잘생겼어요. 자마들.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제가 트리플 라인 자마들이 트리플 라인 자마들이 12나 했는데 우승 자마가 한두 밖에 없다는 건 역시 뭐다? 액턴 파크의 길을 그대로 따라간다. 그러니까 트리플 라인 자마들 중에서 주행 검사가 좋았던 말들이 몇 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특히 부산에서 대위부터 많은 인기를 모았는데 거의 뭐 직선에서 퍼지죠. 힘이 하나도 안 찬 모습이에요. 그게 누구였냐면 액턴 파크가 그랬어요. 물론 액턴 파크가 뭐 서미트 파티라든가 뭐 블루 다이아였나요? 단거리에서 빠릿한 말들도 많이 배출하긴 했지만은 액턴 파크의 자마들의 전형적인 특징은 2세 때 3세 초반부터 힘이 차고 더비 때까지도 두각을 못 나타내다가 액턴 파크는 결국 3세, 옛날에는 장간배가 10월에 열렸지 않았습니까? 10월이 돼서 3세 후반이 돼서 장거리 경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말이 액턴 파크 자마들이었습니다. 그런 그 액턴 파크의 기질을 트리플 라인 역시 그대로 물려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세마들이 부진해서 트리플 라인 망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적어도 3세 중반까지는 지켜봐야 되는 말. 그러니까 3세 중반부터 힘을 받아서 성적이 나올 수도 있는 게 이 트리플 라인인데, 긴가민가 싶죠. 솔직히 저도. 그러니까 그렇게 예상을 할 수 있는데 3세 중반이 됐어도 뭐 흐지부지 할 수도 있는 거고, 반반 같아요. 요 데뷔 2년차 시즌말은 뭐 세컬포드, 언캡처드 이런 말들을 했고, 가성비 좋기로는 프리덤 차일드가 너무 좋죠. 1.87, 1.96이에요. 그리고 크라운 함성도 너무 잘 뛰고 있고, 12두가 출전을 했어요. 2025년도에, 24년도에 7두가 우승을 했어. 50%가 넘잖아요. 보통 50%, 자마들 중 50%가 우승을 해도 잘했다고 하는데 50%가 넘어요. 그 중에서 잘 뛰는 말들이 엄청 또 나와요. 그래서 1.87, 1.96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프리덤 차일드가 아무래도 좀 인기도가 좀 높아질 것 같고, 저는 이게 말리부문 계열이라서 좀 장거리에
그러지 않을까 했는데, 이 프리덤 차일드는 랜섬 더 문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일단 단거리에서 좀 빠른 성장세를 보여줄 수 있는. 그래서 제가 판단을 잘못한 이 시스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프리덤 차일드인데, 저도 올해부터 내년에 이제 목장을 돌아다니면 프리덤 차일드를 좀 눈여겨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3년째 시즌말로는 파워 블레이드, I'm Your Pod, 크리솔라이트 이 세 마리가 유명하죠. 그 중에서 파워 블레이드가 뭐 압도적인 물량을 밀어붙이면서 1등을 하긴 했는데 0.87, 0.96이죠. 평균보다 못 미쳐요. 물론 연성을 기뒀던 말도 있죠. 뭐 모토모토라든가 빠릿하게 크다가 그걸로 끝이에요. 그 다음 넥스트가 없고 라운드 오브 암리오 파더도 좀 빠른 성장을 거뒀고 그리솔 라이트도 마이센터 특별경주 우승했죠. 그러니까 대상급도 안 나왔죠. 파워블레이드도 안 나왔고 크리솔 라이트도 안 나왔고 대상경주 우승마가 없어요. 마이센터는 특별경주 우승이잖아요. 근데 암리오 파더는 그래도 대상경주 우승마가 나왔고 그나마 1.15, 1.25 1이 넘었다는 거. 이게 좀 고무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파워블레이드 자마들은 계속해서 좀 인기도가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 아임요 파들은 그래도 꾸준하게 인기를 모을 것 같고 크리솔라이트도 지금 마냥 좀 해피한 그런 형국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크리솔라이트 자마들 중에 초반에 안 되는 말들이 너무 많잖아요. 한국 경마에서는 무조건 초반 순발력이 나와 줘야 되는데 그래서 초반 포지셔닝에 의해서 승패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은데 초반에 안 나오는 말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는 그런 점도 좀 불안 요소이죠. 어쨌든 이렇게 2024년도 그 실수 말들을 좀 살펴봤어요.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얘기 드리자면 원래 2세 두각을 나타내는 말이 없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첫째는 일단 2세 신마 경주의 상금이 줄어들었죠. 이게 뭐냐면 옛날에는 6월, 7월에 데뷔를 하면 상등급 상금을 줬어요. 근데 지금은 6월, 7월에 데뷔를 하더라도 5등급 상금밖에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2세 신마 빠르게 데뷔를 할 메리트가 없어졌어요.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육성 인센티브가 줄었어요. 아무래도 제주나 장수의 육성 조련을 맡기면서 빠르게 성장을 시키는 그런 기존에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경주 상금에 육성 인센티브를 부여했어요. 뭐 상금이 얼마 몇십 프로 몇 프로 몇 프로 이렇게 부여를 했는데 그걸 마세가 줄여버렸어요. 그러니까는 마주들이 육성에 대한 의지 자체가 떨어지죠. 그러다 보니까는 2세 때 육성에 들어가서 어느 정도 말을 만들고 마방에 들어가면은 스무스하게 성장을 할 수 있는데 마방에 들어가서 말을 만들기 시작하니까는 그 점도 좀 안 좋은 2세 신마들이 두각을 나타내는 신마들이 성장이 느린 그런 원인이기도 하고 4번째가 옛날에는 우리나라 경매 저기가 뭐 올드 패션들도 있었고 매니피도 있었고 그리고 뭐 다른 경주마들도 시스말들도 보면 2세 때 빠르게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유형의 시스말들이 많았어요. 조숙형 말을 생산하는 시스말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는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뭐 투안앤드 서브라든가 퍼지라든가 카우보이 카르라든가 2세보다는 3세 시즌 3세 시즌에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그리고 네이스데이도 좀 그런 면을 보이고 있고 그런 말들 그런 유행의 시스말들이 많아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2세 시즌 말들 예전보다 두각을 나타내는 말들이 적어진 부분이 있고 네 번째는 머스킨맨의 2세 자마들의 숫자가 적었다는 거죠. 근데 올해는 2025년도는 2세 말들의 숫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올해 내년에는 머스킨맨 자마들 중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말들이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
굉장히 좀 오랜 시간 방송을 했는데 방송 시간을 보면 이거 조회수 정말 안 나올 것 같긴 해요. 여러분들 보통 이제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이 한 10분에서 20분 내에 솔직히 10분 이하를 딱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10분에서 20분 정도면 그럭저럭 보시는데 뭐 30분, 1시간 이래 되면 안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정말 조회수는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래도 열심히 준비한 만큼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새해 복 많이 받고 2025년도는 꼭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